안녕하십니까. 중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의 문세현입니다. 오늘은 플라즈마 응용의 플라즈마 에칭 두 번째 시간으로 플라즈마 에칭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들은 다음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패킹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안을 뜯어보게 되면 에폭시 몰딩으로 감싸져 있는 소자 하나를 관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자 하나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보면 다이 본딩 혹은 와이어 본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형성된 이런 칩 하나를 외부 전기적 신호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어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은 모양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칩 하나를 우리는 웨이퍼의 공정을 통해서 웨이퍼에서 하나 소팅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런 웨이퍼들은 각각 다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웨이퍼를 우리가 이제 소잉을 통해서 다이를 만드는 건데 그 구성하는 다이 하나하나는 동일한 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러한 그 확대를 하게 되면 패턴을 갖고 있는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된 소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소자 하나는 우리가 반도체 프로세싱이라는 걸 통해서 웨이퍼 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쌓거나 깎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 가지 반도체 프로세싱, 리소그래피나 증착, 에칭, 애싱과 같은 공정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백엔드 프로세싱과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으로 구분을 하는데 프론트엔드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키징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웨이퍼로 공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 웨이퍼를 이제 패키징 팹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부터 소팅이나 와이어 본딩이나 이런 몰딩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을 프론트엔드 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공정 내, 이 프론트엔드 공정 내도 다시 그 메탈 컨택을 하는 부분의 전까지를 또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메탈 컨택 이후 부분을 우리가 또 백엔드라고 얘기를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본적으로 패터닝의 기본 단계를 살펴보면 먼저 원하는 막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PR을 놓고 이제 그 PR 안에 마스크를 놓은 다음에 빛을 쬐어서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PR 변성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식각을 통해서 막을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 공부하게 될 플라즈마 에칭에서의 기본 메커니즘을 살펴볼 건데요. 플라즈마 식각을 통해서 막을 제거하고 이제 필요가 없어진 이 PR 막은 산소 플라즈마로 제거할 수 있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플라즈마의 응용 공정들을 이 반도체 소자 공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플라즈마 응용 공정들을 살펴보면 증착 부분에서는 스퍼터링이나 PCBD, 이제 PALD 같은 분야가 있고 식각에서는 금속 산화물, 폴리실리콘 등의 식각을 플라즈마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온 주입과 같은 불순물 주입도 플라즈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애싱, 폴리머나 PR 같은 유기물들 제거에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한 액신 공정까지 플라즈마가 거의 반도체 공정의 90%에 준하는 공정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즈마 애칭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플라즈마 애칭의 특징은 우리가 플라즈마 내부에 존재하는 레디컬과 이온 충돌에 의한 물리적이면서도 화학적인 식각과 물리적인 식각을 모두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 화학적 식각과 물리적 식각의 정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식각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안에 존재하는 이 벌크 내 케미컬 액티브 스피시스를 통해서 그 우리가 레디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것들을 생성하여 표면과 반응해서 벌크 내 활성종의 밀도 제어를 통해서 이 양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식각의 정도를 제어할 수 있고 물리적 식각은 쉐이스 내에서 아이온의 봄바드먼트에 의해서 쉐이스가 내에 있는 아이온이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충돌을 통한 물리적 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쉐이스에 걸리는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이 물리적 반응의 정도를 플라즈마 내부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식각이라는 다양한 그 그러니까 식각이라는 분야를 정리하게 되면 다양한 이름으로 정리하게 되면 웨드치와 드라이 엣치로 분류할 수 있고 메커니즘에 따라서는 케미컬 엣칭과 피지컬 엣칭으로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케미컬 엣칭 같은 경우가 등방성이고 물리적
애칭이 이제 비등방성인데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플라즈마 애칭은 우리가 다 장점들만 가져온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플라즈마의 특성들을 파악한 후에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애칭의 방법들, 용어 정리, 그다음 플라즈마가 갖는 의미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애칭에 적용할 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어떠한 기작을 가지고서 애칭들이 되는지 그 물리적 화학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언을 하고 하나 갈 건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 애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화학적 애칭이다. 기본적으로는 화학적 애칭이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기상의 화학종들이 이제 플라즈마 안에서 역이 되고 레디컬이 되고 이온화가 되고 하는데 그 기상의 화학종들이 애칭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베이직은. 그래서 플라즈마는 베이지컬리 화학적 애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방성 애칭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쉐스 내에서 아이온 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쉐스 내에서 아이온에 의해서 가속된 아이온에 의해서 표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다이렉트로 애칭이 될 경우도 있지만 이온 포격 때문에 우리가 그 본딩을 약하게 하고 화학적 그 애칭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수직 방향 애칭 효과가 충분히 첨가될 수가 있어서 비등방성 애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RI,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 혹은 똑같은 말로 아이온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 이제 이번 시간 이후로는 저희가 이 용어를 계속 그러니까 사실 이 용어가 뭐 우리가 외워야 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리를 하신 분들이 나름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것 뿐이니까 어떤 분은 뭐 아이온 인핸스드라고 안 하고 아이온 어시스티드 뭐 이렇게 얘기 붙이도 하니까 어쨌든 아이온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시너지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에요. 그걸 같이 제어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 애칭에 그 시너지틱한 이펙트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플라즈마에 의한 애칭은 이러한 물리화학적 반응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어를 통해서 순수한 물리적 애칭, 이제 스퍼터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애칭, 앞에 얘기했던 RI 혹은 아이온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 하지만 또 순수한 화학적 애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근대에 더 수직적 애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애칭 표면의 사이드 측면에 화학적으로 식각이 잘 되지 않는 고분자를 증착시켜서 수직 애칭을 구현하는 사이드월 패스베이션 방법까지 포함해서 보통은 이 기본적으로 네 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플라즈마 애칭 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중요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들을 한번 눈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순수한 물리적 애칭 스퍼터링이죠. 스퍼터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온 폭격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애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 하나 튀어나오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고 순수한 케미컬 애칭은 레디컬이 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바이프로덕트를 만든다. 이때 바이프로덕트는 반드시 기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볼레트 가스가 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시너지틱 효과를 통해서 아이온이 먼저 흔들흔들 약하게 해주고 레디컬이 와서 바이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애칭이 더 잘 이루어지는 RI 혹은 아이온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이라는 메커니즘을 이 그림을 잘 기억해주고 이번 시간 내내 저는 이 그림만 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플라즈마 애칭이라는 개념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래의 그림은 금방 말씀드린 플라즈마의 기본 메커니즘 중에 기본 메커니즘 4개를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즈마라는 것은 결국 물리적인 반응과 화학적인 반응의 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퍼터링 처음에 퓨어 피지컬한 게 되겠죠. 그래서 스퍼터링 애칭이라는 것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쉐스 내에서 가속되는 아이온이 그죠? 표면을 때리는 거죠. 표면을 때려서 에너지를 전달시키고 표면을 제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물리적인 반응이니까 메카니컬하죠. 그리고 얘는 직진성이 아주 우수하겠죠. 그냥 아이온이 가서 때리는 거니까. 애나이스트로픽하고 그 다음에 아이온은 구분 안 해요. 얘가 돌이냐 나무냐 그냥 때리는 겁니다. 언셀렉티브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케미컬 애칭, 순수한 케미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플라즈마의 레디컬이 그죠? 필름과 반응한다. 액티브한 레디컬이 서표면과 반응을 하는 거죠. 화학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그게 볼레트라야 한다. 휘발성이 돼야 한다. 기체가 돼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체라는 것은 어때요? 디퓨전을 하잖아요. 확산을 모든 방향으로 하잖아요. 사실은 균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 등방성 애칭, 아이소트로픽 애칭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물리적인 반응과 화학적인 반응의 결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플라즈마 애칭, 이게 다 플라즈마 애칭인데, 첫 번째가 아이온 인핸스트, 여기 빼먹었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는? 케미컬 애칭이에요. 아이온 인핸스트 케미컬 애칭. 그게 이제 생략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플라즈마는 기본적으로 케미컬 애칭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온이 인핸스드한 케미컬 애칭이다. 케미컬 애칭이니까 결국엔 레디컬이 애칭을 하는 거는 뭐예요? 레디컬이 바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케미컬 애칭이라는 거죠. 이건 케미컬 애칭이에요. 그런데 이 케미컬 애칭을 아이온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이온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온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에너제틱한 아이온이 표면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앞에 스퍼터링처럼 스퍼터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한다? 표면에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름을 구성하는 원자들 간의 바인딩을 약화시킨다든지 깨트린다든지 해서 뉴트럴 혹은 레디컬들이 표면과 화학작용을 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피지오케미컬이고 그러다 보니 아이온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애나이스트로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형태, 애칭되는 형태를 보고 살펴보면 아이소트로픽, 그죠? 애나이스트로픽, 그리고 얘는 버티컬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두 개, 스퍼터링이나 케미컬은 H레이시 굉장히 낮아요. H레이시 굉장히 낮아요. 그쵸? 하지만 플라즈마 아이온 이네스트 케미컬 애칭 RI는 H레이스는 좋아요. 하지만 이게 완벽한 수직 애칭은 아니에요. 그죠? 수직 애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H레이스는 높으면서 수직 애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점점 더, 점점 더 이제 패턴이 좁아지고 두께가 얇아지고 하면서. 그래서 스퍼터링은 쓸 수 없고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아이온 이넨스트 이니비터 케미컬 애칭이죠. 이것도 애칭은 케미컬이 되는 거예요. 아이온 이넨스트 이니비터가 있어요. 이니비터라는 거는 뜻은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방지. 뭘 방해하느냐? 케미컬 애칭을 방해하는데 방해하면 어떻게 애칭이 일어나느냐? 선택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오른쪽 마지막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 아이언 이니스트 케믹 이니비팅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니비터라고 써도 되고요. 이니비팅 애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옆에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옆에 이렇게 사이드월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드월 패스베이션을 하는 겁니다. 사이드월 패스베이션을 하면 이 부분 뭘로 패스베이션 하느냐? 케미컬 애칭이 안 되는. 그래서 이니비터예요. 케미컬 애칭이 안 되는. 그 표면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언 본바드먼트에 의해서 이 밑에는 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케미컬 애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니비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레디컬과 서피스와의 반응을 막아요. 방해해요. 그래서 이니비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사이드원 패스베이션이라고 하고 애나이스트로픽인데 사실은 버티컬 애칭에 가까운 이런 애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자주 반복될 거고 이 그림만 가지고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 그 4대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퍼터링, 케미컬, 아이온 이니스트, 이니비팅 혹은 이니비터라고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좀 수직, 그다음에 얘는 등방성, 비등방성, 다시 이제 수직. 그죠?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플라즈마 애칭 메커니즘인 스퍼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퍼터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퓨어한 피지컬 애칭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스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에너지에 의해서 표면에서 원자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스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쉬스에서 그 원인은 플라즈마에서는 그 원인이 뭐냐? 쉬스에서 가속된 이온 충돌이 되겠죠. 따라서 물리적 애칭이기 때문에 이온빔의 입사 방향과 물질에 따라서 애칭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만
선택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입사각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스퍼터가 가장 잘 되는 경우가 이렇게 시컨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는 각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 그 각도를 살펴보면 40에서 한 70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입사 방향 효과 때문에 이제 뒤에 설명드린 페이스잇이라는 형태들이 이 스퍼터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관찰이 되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스퍼터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면 첫 번째 물리적 애칭이다. 두 번째 선택비가 매우 안 좋다. 다만 세 번째 수직 애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입사각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옵티머한 케이스가 40에서 70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플라즈마 애칭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 자, 오른쪽 테이블에 보시면 인시던트 앵글에 따른 물질마다 H레이시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사각 효과가 있고 이온빔의 입사 방향 및 물질에 따라 H율이 다르다고 했는데 뭐 최적은 40에서 70도긴 하지만 모든 물질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어쨌든 골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애칭률이 높다가 이제 40에서 한 45도부터 급격히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PR을 보게 되면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60도 정도가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PR 같은 경우가 스퍼트링 효과를 보면 40에서 60도 정도 사이에서 H렛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PR을 딱 만들면 이렇게 네모나게 딱 이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이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어요. 사실은 둥글어요. 둥근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둥근 면을 갖고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 자, 아이온들이 이렇게 때리는데 아이온들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지금 아이온들이 때리는데 수직으로 때리는 것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온이 이렇게 때리면 얘 입장에서는 45도 정도 오는 거잖아요. 각도 45도 정도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이쪽 면이 이 측면이 이 정면보다 H레이시 빠르다는 거죠. H레이시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지금 스퍼터링이에요. 스퍼터링 물리적 애칭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이 깎이는 것보다 이 측면이 깎이는 게 커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면들 사실은 지금 이 PR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깎는 거잖아요. 얘를. 그죠? 애칭이 PR 막을 중심으로 얘를 깎는 건데 물리적인 효과 아이온 가속에 의해서 물리적인 효과에 의해서 지금 PR들도 깎이고 있어요. 왜? 선택비가 없기 때문에 아이온들은 얘도 깎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PR을 깎는데 보니까 이 면보다 이 면이 더 빨리 깎여요. 물론 얘 깎이는 정도하고 얘 깎이는 정도는 이제 같죠. 더 좋을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순수한 스퍼터가 아니고 플라즈마 애칭을 한다 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동일한 스퍼터링 애칭을 한다고 하면 평면이 깎이는 것보다 얘가 더 많이 깎여요. 그래서 이렇게 닛불이 형성이 돼서 이걸 우리가 페이스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은 뭐다? PR 마스크 엣지 주변으로 라운드가 형성되겠는데 이 라운드 부분이 하이 스퍼터링 레이트를 보인다. 왜? 입사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그 스퍼터링은 물리적 애칭은 스텝비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도 깎고 다 같이 깎아요. 그래서 페이싯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 애칭이죠. 이거는 이제 웨데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웨데치가 결국엔 화학적 애칭이니까. 화학적 애칭이라는 거는 플라즈마가 기상으로 존재하는 레디컬이죠. 들이 피처림을 애취하고자 하는 물질 표면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제일 중요하죠. 휘발성 물질. 그죠? 제일 중요하니까 휘발성 물질을 형성하여 백이 되면서 애칭이 이루어진다. 이게 화학적 애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레디컬들이 반응을 해서 볼레틀 가스를 만드는 거죠. 바이 프로덕트로. 그래서 띄어내는 게 화학적 애칭이다. 그래서 중성기체 레디컬들의 확산에 의한 애칭이기 때문에 등방성입니다. 그죠? 확산은 다 모든 방향으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 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했던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생각해 보면 식각률, 애치레이시나 선택비가 상대적으로 좋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니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화학 반응들은
뭐가 있어요?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고 흡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그럼 발열 반응이라는 것은 A하고 B가 C로 되면서 열을 방출해요. 열을 방출해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두 개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왜? 안정된 걸로 가려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얘를 다운힐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다운힐은 뭐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는데 에너지 없죠. 그냥 내려가죠. 그죠? 내가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래서 다운힐이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흡열 반응이라는 건 뭐냐? 내가 A 더하기 B에서 C가 되기 위해서는 열을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그죠?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이거는 억지로 되는 과정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업힐이라고 얘기해요. 업힐. 업힐이 아니야. 업힐. 업힐. 업힐은 어때요? 엄청나게 밟아줘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업힐 반응.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 발열 반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애칭하고자 하는데 그 애칭하고자 하는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발열 반응을 하는 화학식이다 하면 되게 굉장히 좋은 거고 흡열 반응을 하는 그 화학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클로린을 가지고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애칭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알루미늄 옥사이드 더하기 클로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플라즈마에서 이게 클로린들이 생기고 해서 반응을 일으킬 텐데 안 돼요.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억지로 우리가 에너지를 줘서 얘를 애칭을 시켰어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하고 산소가 생기겠죠. 근데 얘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더하기 산소가 있는 경우 둘이 결합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염소를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얘한테는 다운힐인 거예요. 그게.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세라믹인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염소로 식각하겠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쉬운 방법보다 뜨겁게 기판을 가열해 줘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화학적 애칭의 레시피를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애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면 반응 후 생성물이 휘발성으로 기화되어야 한다. 휘발성이라는 건 뭐예요? 증기화되기 쉬운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베이퍼 프레셔가 높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철, 니켈, 코발트 같은 거가 할로겐 화합물을 형성하면 우리가 할로겐 가스를 써가지고 휘발성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깎아서 옆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깎아서 날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깎아서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애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더하기 카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배선을 하기 위해서 카파 라인이 필요하니까 카파를 애칭하고 싶은데 얘는 마찬가지로 카파 같은 경우도 애칭이 잘 안 돼요. 발열 반응이고 흡열 반응이고 더하기 생성물 자체가 그 바이 프로덕트가 휘발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리 할로겐 화합물 휘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200도 이상으로 기판을 고온으로 가열해만 식각이 가능하니까 이러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제 카파 다마신이라는 상감이죠. 상감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채우는 구리를 채우고 옆 사이드를 없애는 이런 방식으로 그 패턴 금속 메탈 라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학적 애칭은 결국엔 등방성 애칭이다 보니까 그죠? 수직 애칭이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적 애칭의 측면 보호 아까 말씀을 네 번째 식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네 번째 메커니즘에서 사이드월 패스베이션 방법을 통해서 비등방성 애칭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이언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이 될 텐데요. 아이언 인핸스드 케미컬 애칭은 화학적 애칭 더하기 스퍼터링이에요. 근데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시너지를 일으키는 밑에 써 있죠. 단순한 물리화학적 애칭의 결합이 아니라 시너제틱 이펙트다. 이건 그때 저번 시간에 코버넥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진원 플로라이드 기체, 그냥 기체예요. 얘는 그러면 기체를 통해서 실리콘을 애칭하면 실리콘 플로라이드하고 진원이 나와서 애칭이 돼요. 순수한 케미컬 애칭이죠. 그냥 기체를 썼으니까 진원 플로라이드 기체를 슬로우해요. 그런데 실리콘에 이번에 아르곤 빔을 썼어요. 이거는 아르곤 빔. 그러면 애칭이 되겠죠. 이건 스퍼터링이에요. 슬로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플라즈마를 쓴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냥 동시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실리콘에다가 아르곤 bombardement를 하면서 실리콘 플로라이드 가스를 넣어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애칭이 됐는데 효과가 엄청 높더라 이거야.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엄청 효과가 높더라. 그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까 고에너지 이온들이 표면에 가서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주고 혹은 스퍼터링을 하고 바인딩을 깨고 약화시키고 해서 그 뒤에 오는 레디컬들이 표면과 화학 반응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되도록 도와주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는 케미컬 애칭이긴 해요. 이제 플라즈마 애칭. 그리고 수직 수평 비율이 중에서 수직 애칭이 증가하겠죠. 아이온들이 있으니까 비등방성 효과가 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온이 때린 다음에 레디컬이 가서 바이 프로덕트를 만들게 된다. 아이온이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래쪽은 아이온 이니스트죠. 아래쪽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이온 이니스트 케미컬 애칭인데 로컬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래쪽이 애칭되는 건 아이온 이니스트. 그래서 H레이시 크죠. 사이드는 아이온들이 때릴 수가 없잖아요. 수직성이니까. 사이드는 기존에 그냥 케미컬 애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비등방성 애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그림.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온 이네스트 케미컬 애칭 혹은 아이온 이네스트 플라즈마 애칭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데 아이온 이네스트 케미컬 혹은 플라즈마 애칭을 어떤 분은 아이온 어시스티드 플라즈마 애칭 혹은 어시스트 케미컬 애칭 어떤 분은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플라즈마 애칭의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물론 스퍼터링 애칭, 케미컬 애칭도 플라즈마에서 제어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플라즈마 애칭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 아이온 이니스트 케미컬 애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아이온 이니스트 케미컬 애칭, 플라즈마 애칭은 플라즈마 애칭 자체가 이제 되게 많은데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화학적 애칭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물리화학적 성격이 플라즈마에서도 제어가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물리화학적 성격이 있다. 그럼 물리 쪽으로 더 보내느냐, 화학 적으로 보내느냐, 시너지를 일으킬 거냐, 그럼 플라즈마를 갖고 제어하는데 어떻게 제어한다? 화학적 애칭. 첫 번째, 등방성이고 빠른 애칭이며 높은 성택비가 있어서 이런 걸 요구할 때는 플라즈마로 이용해 애칭을 할 때, 화학적 애칭이 강화시켰으면 좋겠네, 라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레디컬 밀도가 커지면 화학적 애칭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물리적 애칭이 지금 필요해. 물리적 애칭은 수직 애칭이거든. 좀 느리더라도 낮은 선택비가 있지만 나는 수직으로 애칭하고 싶어. 이럴 때는 기판의 바이어스 전압을 제어하면 되겠죠. 혹은 아이온의 에너지를 제어하면 되겠죠. 이렇게 플라즈마 자체의 제어를 통해서 플라즈마 애칭의 가장 큰 특징인 화학적 애칭과 물리적 애칭 그 정도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라즈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일한 플라즈마 조건, 동일한 가스, 동일한 아이온 바이어스를 걸었는데 불구하고 매질이 다른 경우 혹은 동일한 매질에 동일한 플라즈마 조건인데 가스가 다른 경우 이런 우리가 이제 레시피라는 말을 써요. 조리법이죠. 플라즈마에서는 이제 레시피라고 하면 어떻게 애칭할 것인가 공정에 대한 공정 조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시피를 다르게 꾸밈으로써 우리가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매질과 플라즈마의 상관관계를 다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식각률이나 수직성이나 선택비까지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예를 이제 몇 개 볼 건데 첫 번째 내가 실리콘이란 동일한 매질을 애칭을 할 건데 플로린으로 할 거냐 클로린으로 할 거냐 브롬으로 할 거냐에 따라 다르더라 이거죠. 이건 이제 레디컬인데 그래서 만들어지는 볼레트 가스는 다 보면 실리콘 플로라이드, 실리콘 클로라이드, 실리콘 브로마이드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모두 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실리콘의 자발적 식각이 가능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 실리콘과 반응하는 H레이트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플로린이 가장 활발하고 실리콘과 그 다음 클로린, 그 다음에 브로미드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언 바이어스 없이 순수하게 케미컬 애칭을 한다. 퓨어 케미컬 애칭을 한다. 라고 보면 플로린, 클로린, 브롬 하면 H레이트 다르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는 많이 깎이고 등방성이잖아요 일단. 등방성. H레이트 100이면 얘는 10이고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바이어스를 걸어서 아이온 애칭을 할 거예요. 얘네 지금 똑같은 그냥 공정 조건에서 바이어스만 이제 넣을 거예요. 가스만 달라요. 실리콘은 엣지 그 반응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그 수직성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 얘는 옆으로도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등박성의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엣지레이시 좋다 보니까 밑으로 옆으로 잘 깎이니까 옆으로 잘 깎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이언에 의해서 인핸스가 된 거죠. 그런데 클로린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이언 본바다먼트에 의해서 수직성이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수직한 모양이 나와요. 자, 브롬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얘는 화학적인 반응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다른 거 대비. 그렇다고 애칭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언 인핸스드 해주니까 완전히 옆으로는 잘 안 깎이겠죠. 수직 반응, 수직 애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 옥사이드 애칭을 위한 클로린과 브롬의 반응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흡열 반응으로 자발적 식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플로린을 이용한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자발적 식각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H레이트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버티컬 애칭을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H레이트 굉장히 느린 경우에 아이온 도움을 통해서 애칭이 실현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직 식강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클로린이나 브롬보다는 플로린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버티컬 애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에 대해서 플로린이 둘 다 반응을 하는데 실리콘은 굉장히 반응을 잘해내고 옥사이드는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둘 다 애치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 실리콘하고 실리콘 옥사이드를 플로린으로 애칭할 때가 나와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실리콘은 플로린에 의해서 애칭이 잘 되기 때문에 등박성 애칭이 되고 실리콘 옥사이드는 애칭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H레이트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아이언 인핸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아이언이 있어야죠. 아이언 인핸스트를 하게 되면 버티컬 애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셀렉티비티까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테이블에 보면 바이어스 걸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옥사이드와 실리콘 H레이트를 보고 있어요. 자, 실리콘은 이미 플로린에서 H레이트 좋아요. 바이어스가 없어도. 다만 실리콘 옥사이드는 0은 아니고 H레이트 느려요.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크죠. 셀렉티비티라는 거는 이제 무엇을 애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실리콘 옥사이드를 내가 한다고 하면 H레이트 차이가 크니까 그죠? 크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바이어스를 점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바이어스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둘 차이가 실리콘 옥사이드의 H레이트이 실리콘 H레이트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요. 훨씬 빠르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셀렉티비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셀렉티비티가. 그죠? 그럼 이제 셀렉티비티 제어를 통해서는 바이어스를 통해서도 제어가 되고 혹은 이제 두 개가 바뀐 경우가 있겠죠. 따로따로 실리콘을 애칭한다든지 실리콘 옥사이드를 애칭한다든지 따로 볼 때에는 바이어스를 통해서 실리콘 옥사이드의 수직 애칭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F를 이용해서 할 건데 F는 이제 우리가 레디컬화 된 거잖아요. 플라즈마 안에서. 어디로부터 올 거냐? 그래서 보통 뭐 CF4에서 올 거냐, C2, F6에서 올 거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선택비 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CF 레이쇼, C하고 F의 레이쇼를 큰 기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비가 증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F 베이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실리콘 애칭의 수직성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CF 레이쇼가 큰 기체를 사용하면 오히려 이제 사이드월 패스베이션을 할 때 얘가 폴리머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폴리머를 형성하여 수직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뒤에 이제 네 번째 메커니즘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애칭, 즉 아이온 엔핸스드 케미컬 애칭에서도 우리가 플라즈마를 제어해서 물리적 화학적 애칭의 정도를 제어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기체의 다른 물질뿐만 아니라 거꾸로 동일한 매질에 대한 서로 다른 기체 그리고 아이온의 도움 여부가 이렇게 크게 애칭의 형태나 셀렉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등방성 식각보다는 사실은 이제 수직 방향 식각이 점점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드릴 네 번째 메커니즘도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네 번째 메커니즘 어떻게 나오느냐를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활발한 반응으로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는 아이온 어시스트 경우에서도 비등방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린 베이스의 실리콘 에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에치 레이시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음? 이런 에칭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등방성 에칭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기본적으로 얘가 등방성이니까 사이들도 에칭이 되지만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도 퍼지지만 이제 아래로 좀 더 퍼진, 그죠? 아래로 좀 더 간 비등방성 에칭이 가능해요. 더하기 만약에 내가 실리콘 옥사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에칭이 잘 안 돼요. 그죠? 에칭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에치레이시 적어요. 그런데 바이어스를 한번 걸어줬어요. 아이언 바이어스 혹은 이제 네거티브 DC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얘가 거의 수직 에칭이 가능하더라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이온 이니스트 케미컬 에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직 에칭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뭐냐? 너무나 활발한 화학 에칭. 너무나 활발해요. 자, 그걸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내가 클로린으로 에칭하는 경우예요. 클로린으로 에칭하는 경우에는 얘는 에치레이시 보면 거의 뭐 300K에서 4000, 5000이에요. 그러니까 클로린은 그냥 Cl2 기체. 그러니까 플라즈마로 얘를 뭐 레디컬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Cl이라는 레디컬을 만들 필요 없어요. 얘 자체로 에칭이 너무 잘 돼요. 클로린 경우에는 한 1200 정도 돼요. 오히려 이제 플라즈마화 시켜서 얘를 디소시에이션 시켜갖고 레디컬을 만든 게 그냥 있는 것보다 더 에칭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활발한 에칭으로 하다 보니까 아래 표를 보시면 바이어스를 거나 마나 에치레이션 변화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에치레이션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살펴보면 자 알루미늄을 CL2로 에치하려다 보니까 얼굴 등방성이네. 에치렛이 너무 좋네. 바이어스 걸어볼까? 변화가 없네. 아무 차이가 없어요. 바이어스를 거는지 안 거는지. 워낙 그 바이어스를 거는 효과가 에치 되는 효과보다 미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 알루미늄을 어쨌든 지금 다른 조건 때문에 CL2를 이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수직 에칭을 해야 할 건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드월 패스베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뭐냐? BCL3를 한번 첨가해 봤어요. BCS를 첨가했더니 얘가 CL이 되고 그죠? CCl4라는 게 형성이 되더라 이거예요. BCL3를 첨가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사이드월 패스 이걸 만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걸 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가 뒤에 설명할 건데 그래서 바이어스를 걸면 에칭이 안 돼요. 에칭을 막아버려요. 에칭을 막는 게 첨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이어스를 걸었더니 수직 에칭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원래 바이어스를 거나 안 거나 알루미늄을 CL2로 에칭하면 등방성 에칭인데 바이어스를 안 걸을 때는 아예 에칭이 안 되는데 바이어스를 걸었더니 이번에 에칭이 잘 돼. 수직 에칭이 돼요. 언제? BCL3를 첨가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네 번째 메커니즘인 바로 아이언 이네시티 이니비팅 에칭. 이니비터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이건 뭐냐? 먼저 원리를 생각하면 첨가 기체를 넣어요. 그래서 이 첨가 기체와 반응을 통해서 에칭을 방해하는 물질을 형성하는데 에칭을 방해하는 물질 증착을 하는 거예요. 증착 공정이 되는 거예요. 증착 공정. 하는데 얘를 이니비터라고 하는데 어디에? 증착이니까 균일하게 사이드와 바텀에 균일하게 증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 에칭할 때 CL2하고 BCl3를 해서 CCl4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CCl4라는 것을. 자, 에칭을 방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요. 화학적으로 안정되니까 뭐 에치하는 그 물질이 와도 반응을 안 해요. 다만 우리가 물리적 반응, 물리적 에칭 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셀렉티비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온 충돌에 의해서는 이 패스베이션 된 게 증착이 돼요. 그래서 이온 충돌에 의해 그럼 이온 충돌에 의해서 주로 어디가 애칭이 될까요? 당연히 바텀 쪽에 애칭이 되겠죠. 그래서 바텀 쪽에 애칭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기존의 화학종들, 클로린들이 가서 애칭을 하니까 버티컬 애칭이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처음에 사이드월 패스베이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자, 누구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이언들이 막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텀 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이제 깎이는 거죠. 여기는 깎여요. 그리고 이 안에는 레디컬 에천트들이 있죠. 에천트들. 근데 PR 마스크는 에천트리 반응을 안 하는 거고 여기 노출되어 있는 부분 반응을 하는 줄 깎는 거예요. 이게 깎으면 또 깎으면서 얘가 이제 지금 수직이 됐지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나중에 가면 이렇게. 그죠? 그럼 또 여기 또 쌓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쌓는 거죠. 이렇게. 반응이 쌓고 또 여기만 깎고 여기만 깎고 또 애칭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언 애니스트 이니비터 애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넣어야 이니비터가 되고 어떤 공정이 활용될 수 있느냐? 자, 이니비터를 형성하기 위한 첨가 기체는 중요한 거예요. 플라즈마 반응 후에 로우 베이퍼 프레셔여야 돼요. 자, 하이 베이퍼 프레셔라는 것은 증기압이 높다는 것은 기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다 이렇게 기작들을 공부하면 원리를 알면 재밌어요. 앞에 케미컬 애칭, 플라즈마 애칭의 제일 이론리가 뭐냐면 바이 프로덕트가 볼레틀 가스가 돼야 한다. 하이 베이퍼 프레셔여야 한다. 기체가 돼야 하니까 펌핑아웃 해야 하니까. 얘를 역으로 이용한 거죠. 이번엔 역으로. 그죠? 플라즈마 반응 후에 로우 베이퍼 프레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고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잘 되지 않는 솔리드가 돼야 하는 거죠. 만들어지는 부산물들이. 그래서 표면에 증착되기 쉬워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실리콘 애칭을 위한 플로린 베이스 플라즈마를 쓸 건데 만약에 CF4나 이런 기체를 쓸 건데 얘네들이 CFX 이런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어요. CF 폴리머를 장착해서 그러면 수직성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죠? 또는 이 동일한 공정인데 여기 우리가 수소기체를 첨가할 거예요. 그러면 수소기체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HF가 되겠죠. 이 F라는 애는 누구죠? F라는 애는 뭐 하는 애죠? 얘는 애칭을 하는 애인데 애칭을 하려면 뺏어가요. 그래서 H레이트 떨어져요. 그런데 CF가 생겨요, 자꾸. 그러면 수직성이 증가하겠죠. 그죠? 하지만 반대로 산소 기체를 한번 해봐요. 산소 기체를 첨가해보면 옥사이드막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수직성도 증가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기체 효과는 또 뒤에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 수직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첨가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알루미늄 에천트 애칭의 경우에는 Cl2 기반 플라즈마에 BCl4를 첨가시켜서 우리가 CCl4라는 걸 형성을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첨가물들이 나와 있어요. 블라킹 하는 것들, 폴리머 블라킹, 다 폴리머죠, 대부분은. 그 다음에 사이돌 옥사이데이션, 그 다음에 인볼레털 그 성분들. 그래서 알루미늄이면 CCF4를 넣고, 실리콘이면 CF4를 넣고.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고, 하이 프레셔를 좀 해주는 경우, 얘네들이 폴리머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에 옥사이드를 첨가해주는 거는 실리콘 옥사이드, 사나막. 이거는 하드하죠, 되게.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루미늄 구리 카파 같은 경우에는 CL2, 그러면 CuCl4. 얘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카파가 애칭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 블라킹 레이어는 아까 말했던 대로 뭐다? 반응을 로우 베이퍼 프레셔의 성격을 가져주어서 솔리드가 되는 게 좋다. 이게 다 솔리드라고 체크해줬죠.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이니비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쨌든 이 블라킹 레이어들은 아이온에 대해서는 애칭이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플라즈마 애칭의 기본 네 가지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플라즈마에는 결국엔 물리적인 반응과 화학적 반응이 있으니까 그걸 잘 제어해서 순수한 물리적 반응, 화학적 반응 두 개가 결합된 아이온 이넨스트, 그 다음에 이제 측면 그 버티컬 애칭을 위한 아이온 이넨스트 이니비터. 그래서 그림들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 물리적인 메커니즘 플라즈마의 애칭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어떠한
그 플라즈마의 역할들이 이러한 그 메커니즘에 관여하는지 뭐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래서 비활성 중성 기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플라즈마라는 게 결국에는 아이오나이즈드 기체니까 개체를 넣어줬을 때 이게 플라즈마화되면 레디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높은 화학 반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비활성 중성 기체는 저기 서브스트레이트와는 반응이 안 되는 케미컬리 스테이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얘가 이 중성 기체가, 근데 얘가 플라즈마 안에서 활성종이 됨으로써 그 기체들이 이제 그 머티리얼과 반응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중성 기체 중에서 반응성이 무조건 없진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클로린, 플로린, 뭐 하프뮴, 이게 하프뮴이 아니죠. 이게 잘못 썼습니다. HF, 그 불산, 뭐 CF2, SF4 같은 경우는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스를 이용한 애칭 너희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레디칼이라는 건 뭐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레디칼이라 말하는 거는 언페어드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게 그 하이리 리액터비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안정화되려고 얘를 버리든지 어든지 하겠죠. 그래서 케미컬 리액션을 일으켜서 안정화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CF3, CF2, OH, FOH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언페어드 일렉트론을 갖고 있는 레디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가 요건 이제 화학적인, 두 번째가 이제 물리적인 반응. 이온 충돌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온 충돌에는 결국엔 실수 내에서 이온 가속인데, 플러스 아이온도 있지만 마이너스 아이온도 사실 있어요. 플러스 아이온은 뭐 클로린 플러스, H 플러스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마이너스 아이온은 사실 애칭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안 주지만 플라즈마 포텐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포텐셜이 결국엔 플라즈마 저기 월과의 차이가 쉴스 볼티지인데, 이 네거티브 아이온들이 많으면 이 플라즈마 포텐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나 플로린, 클로린, 그다음에 O 같은 경우들은 소위 이제 전자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얘기하는 전자 친화도가 되게 좋아요. 쟤는 전자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네거티브 차지를 많이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높은 증기압. 그래서 휘발성 부상물을 만들어야 식각이 잘 되니까. 근데 낮은 증기압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스퍼터링에 의해서 식각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칭 공정에서 중요한 플라즈마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플라즈마 안에 있는 변수 제어 플러스 그 변수들이란 건 플라즈마의 어떤 장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플라즈마를 제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명확하게도 수율입니다. 일드. 즉 이거 뭐냐? H레이스를 높이는 거죠. 아니면 대면적에서 동일한 그 소자를 많이 만들어내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처음에 4인치에서 8인치에서 12인치에서 지금 이제 14인치인가요? 450ml를 가네마네를 제가 공부할 때부터 계속, 근데 이제 거의 안 가는 분위기로, 그래서 300ml까지 계속 웨이퍼 사이즈가 늘어난 이유는 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대면적화 시켜서. 아니면 이제 H레이스를 높이면 되겠죠. 단시간에 빨리. 그러면 플라즈마 덴시티가 높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균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균일한 플라즈마에서 균일한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 밀도나 온도나 포텐셜의 균일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 비등방성. 그래서 지금은 거의 버티컬 애칭이 되고 있고, 선택비. 그 다음에 데미지가 없어야죠. 소저로 만들었는데 데미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로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뭐 기계적인 컴팩니스, 렐라이빌리티, 라지 에어 이런 것들이 사실 공정에서 적용되는 플라즈마 애칭의 주요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에 의해서 고밀도 보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가 뭐 CCP가 있고 ICP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주로 플라즈마 공정에 많이 쓰이는데, CCP는 약간 로우 덴시티 플라즈마고 ICP는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다. 그럼 적어도 ICP 자체가 고밀도 플라즈마니까 이게 H레이스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니포미티 측면에서도 어떻게 타협을 볼 것이냐, 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한 거는 우리가 플라즈마 소스를 공부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플라즈마 소스가 어느 정도 변수 결정한다. 금방 말했던 건데, 그래서 CCP 예측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RI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ICP가 왜 필요하게 됐고 CCP 한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템퍼러처하고, 그러니까 덴시티하고 아이온 에너지의 분리 가능 여부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비등박성이지 RI에서 우리가 수직성이나 H레이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고민들이
충분하겠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 H레이시라는 것은 결국엔 데ን시티가 높아야 하는 거, 레디컬 데ን시티가 높아야 하니까 그 케미스트리의 양을 늘리면 되겠죠. 그러면 가스 플로우를 늘린다든지 가스 프레셔를 늘리면 절대적인 데ን시티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H 밀도가 증가하죠. 그 H레이시, H헌트 양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 이 가스 플로우나 가스 프레셔를 넣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H레이시 증가합니다. 다만 가스 플로우나 가스 프레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케미컬 애칭에 대한 특성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H레이트는 빨라지지만 아이소트로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직성 H레이트에 대한 동시 구현이 어렵다는 얘기 되겠죠. 반대로 RF 파워를 올려볼게요. RF 파워를 올리면 당연히 H한트 밀도와 덴시티가 증가하니까 H한트 밀도가 증가해서 H레이트 올라가겠죠. 그런데 RF 파워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온 에너지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RI니까 쉬스에서. 그러면 애니스트로피도 증가하지만 셀렉티비티도 같이 증가하는 좋은 작용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어떤 변수를 이용해 제어할 것인가가 우리가 나중에 최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는 만약에 밀도와 에너지가 독립적인 제어를 하고 싶다. 지금 얘는 밑에 파워 같은 경우는 밀도도 증가하고 에너지도 같이 증가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ICP를 이용한다. 그래서 ICP를 이용해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바이어스를 걸고 그다음에 여기는 따로 한다. 이게 ICP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운전 변수들을 실제로 한번 바꿔보면서 플라즈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압력 효과잖아요. 사실 압력 효과는 여기 뭐 복잡한 식들 쭉 그 내용들이 영어로 막 써 있는데 그냥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그림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 압력과 관련된 건데 결국에는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컬리전 프리커시가 증가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차지 볼티지나 쉬스 볼티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온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압력이 늘어나면 이 그림에 보시면 케미컬한 아이온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케미컬한 애칭이 도미넌트해집니다. 이게 플라즈마 애칭, 아이온 어시티 애칭에서. 그리고 압력이 낮아지면 아이온 에너지가 증가해서 피지컬한 애칭이 도미넌트해진다. 이 압력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제어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케미스트리가 케미컬 애칭이 강화된다면 등방성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처에서 보게 되면 피지컬 애칭을 보게 되면 이방성을 또 강조할 수가 있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그래서 만약에 압력이 감소했다 라고 하면 쉬스 볼티지나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압력이 감소했다 그럼 쉬스 볼티지나 디스차지 볼티지는 올라가고 결국 아이온 에너지는 올라가게 돼 쉬스 볼티지가 올라가니까 그죠? 아이언 플럭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뉴트럴 덴시티도 감소하고 그러면 충돌이 잘 안 돼요. 충돌이 잘 안 되고 이온 에너지는 커지고 그래서 이온화 레이시나 디소시ए이션 레이트는 증가하게 됩니다. 플라즈마 덴시티는 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중요한 건 아이온 에너지는 커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 특성이 강화됩니다. 만약에 압력이 증가하면 레디컬 업섭션, 어드섭션도 증가하고 케미컬 해칭이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절대 밀도 양이 커지니까 레디컬의 덴시티도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저기 압력이 높아지면 디퓨전이 잘 안 되잖아요. 디퓨전이 잘 안 되니까 로딩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은 이 균일도 그러니까는 동일한 패턴인데 어느 한쪽은 애칭이 잘 되고 어느 한쪽은 애칭이 잘 안 되는 그 로딩 이펙트. 이거는 이제 균일도가 안 좋으니까 만약에 엣지 쪽 웨이퍼 엣지 쪽에 있는 것들은 애칭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레디컬 트랜스포트가 저하돼서 로딩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컬리전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이 쉬스 내에서 아이온들이 원래는 쉬스 내에서 아이온들이 빵빵 때리면서 이렇게 가속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 안에 이제는 그 다른 뉴트럴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뉴트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빵빵 못 때리고 충돌해서 낮은 에너지로 이 서피스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효과가 고압에서는 줄어든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가주파수 효과인데요. 인가주파수 효과 같은 경우는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그 인가주파수 효과로 그 균일도를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브렉다운이나 디스차지 볼티지도 제어할 수 있고 EDF의 모양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효과를 있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RF를 다루니까 결국엔 여기 앞에서 주는 이 주파수하고 이 안에 있는 이온들과 전자들의 프리퀀시죠. 플라즈마 프리퀀시하고
얘네의 관계성을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플라즈마 프리퀀시, 일렉트론 플라즈마 프리퀀시는 거의 기가헤르츠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가헤르츠를 주지 않는 한 이 필드가 자기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느리게 변하는 거겠죠. 그래서 필드를 잘 따라가겠죠. 그래서 오실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아이온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이 안에 잘 가두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주파수가 낮아지게 되면 아이온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고,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 아이온들은 잘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전자들은 원래 잘 따라가지만 일부가 트래핑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팅 이펙트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밀도가 증가한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다만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한테도 느리고 아이온한테도 느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오스 쪽에 걸어지면 아이온들의 본바드먼트를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ICP를 써서 우리가 여기에 로우 프리퀀시를 걸어주게 되면 DC를 걸 수가 없으니까, 세라믹하드 덮여 있으니까 로우 프리퀀시를 걸어줬을 때 이 아이온들이 충분히 이 필드를 보고서 가속을 때린다. 그래서 아이온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인가 주파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라즈마 소스 고주파 플라즈마에서 배웠듯이 주파수가 너무 높아지면 불균일성에 대한 스탠딩 웨이브 같은 불균일성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으로 이제 기판 온도 변화인데요. 플라즈마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판의 온도를 바꿈으로써도 그 결과들을 다르게 얻을 수 있는데, 기판 온도에 따라서는 이 표면 위에서의 화학 반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너무나 유명한 아레니우스 그 공식에 따르면 결국엔 화학 반응 그 레이트 반응식이라는 거는 웨이 콘스탄트는 어떤 상수와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온도의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t분의 1이니까 온도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뜨거울수록 화학 반응이 잘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뜨겁다라는 것은 그 원자나 분자에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결합들을 잘하게 되는 거죠. 화학 반응들을. 한 예를 들어보면 실리콘 옥사이드 애칭 우리가 플루린에서 배웠잖아요. 실리콘은 플루린 애칭이 아주 잘 돼요. 원래부터 잘 되는 애예요. 옥사이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온도를 걸어주면 실리콘 옥사이드나 둘 다 화학 반응을 하는데 그 H레이트 변화가 실리콘 옥사이드가 훨씬 커요. 셀렉티비티가 이렇게 제어가 되겠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온도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셀렉티비티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기판 온도 제어를 통한 이 애칭, 공정을 제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낮추는 건 어떨까? 온도를 낮추는 거 우리가 크라이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응축이 되잖아요. 응축, 온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뒤에 우리가 앞에서 플라즈마 메커니즘 중에 네 번째 메커니즘이 아이온 인핸스트 이니비터가 있었잖아요. 이니비터. 이때 이니비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측면에, 그죠? 우리가 이 측면에 사이드월 패스베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특별히 어떤 그 볼레트 가스가 안 되는, 그죠? 베이퍼 프레셔가 낮은, 바이 프로덕트가 베이퍼 프레셔가 낮은 물질이 되는 화학식을 찾아서 어떤 물질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실리콘 SF6O2를 이용해서 실리콘을 애칭할 때 F가 애칭을 하겠죠. 근데 표면을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 표면은 응축이 돼요. 아래 그림처럼. SiOXFY가 이렇게 폴리머층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응축이 돼서 추우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온이 또 때리면 이 부분은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애칭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네 번째 플라즈마 애칭 메커니즘과 동일한데, 얘를 따로 낮은 온도를 거의 막 마이너스 110도까지 낮춰요. 이거를 크라이오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온도를 높였을 때잖아요. 0도 이상 높였을 때. 이거는 온도를 낮췄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보면 H레이시 오히려 올라가고 실리콘 옥사이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F와의 반응성 감소 때문에 그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 인핸스트 이니비터 효과가 생겨서 H레이시 올라가는 거고,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F가 아무래도 반응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H레이시, 그래요. 오히려 이제 이 그림에서 온도에서 더 영하로 내려가면 셀렉티비티가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온도의 제어를 통한 H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가스 플로우 이펙트가 있잖아요.
낮은 가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에천트 양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서플라이 리밋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에치할 수가 있는, 얘는, 예를 들어서 F가 실리콘을 에치하는데 10개밖에 안 들어와요. 얘는 지금 에치 레이시 100개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럼 10개부터 100개까지는 에치 레이시 계속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200개가 된다, 200개가 된다. 그럼 이번엔 또, 에치 레이시 계속 증가를 하지만 너무 과한 경우에는 에치 레이시 증가가 안 돼요. 과하다라는 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진공 챔버에서 공부했듯이, 플루어가 세진다는 얘기는 프레셔가 동일하게 픽스를 시킨다면 펌핑을 많이 땡겨야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레지던스 타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들어오면 뭐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반응하고 나가는 그 에천트들은 몇 개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소하는. 그래서 플로우 레이트에 보면 우리가 이런 어쨌든 항상 플라즈마랑 관련된 것들은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절대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항상 런리니어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난리니어한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가스 플로우 이펙트에 대한 H레이트에서 보면 낮다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제 서플라이 리밋, 여기 이제 서플라이 리밋이 걸린 거고,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츄레이션 되거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펌핑 레인 리밋에 걸리는 거죠. 뽑아내니까 그러니까 그 레지던스 타임이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온 에너지 효과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바이어스를 통해서 이온 에너지 제어로 물리적 애칭과 선택피까지 같이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substrate quantity 이거를 이제 로딩 이펙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로딩 이펙트라는 건 뭐냐? 다 똑같은 조건이 됐어요, 이제. 똑같은 조건, 뭐 가스 플로우도 똑같고 뭐 프레셔도 똑같고 다 공정 온도도 똑같고, 그런데 막상 꺼내 보니까 엣치가 어느 부분별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혹은 패턴 사이즈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엣치가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로딩 이펙트가 생겼느냐? 이거는 에천트 양이 시각하고자 하는 대상의 양이나 밀도, 형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각이 지연되는 효과. 를 우리가 로딩 이펙트로 얘기하는데, 로딩 이펙트는 두 개가 있어요. 매크로스코픽한 게 있고 마이크로스코픽한 게 있는데, 매크로스코픽한 거는 말 그대로 큰 관점에서 양이나 면적에 다른 시각지연. 당연하게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장 똑같은 공정에서 한 장 넣어서 애칭할 것보다 10장 넣어서 애칭하면 애치 레이시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4인치 웨이퍼를 애칭하는 것보다 8인치 웨이퍼를 애칭하는 게 더 줄어들겠죠. 이거는 매크로스코픽 로딩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이크로스코픽 로딩 이펙트는 뭐냐? 웨이퍼 내에서 패턴마다 이렇게 가는 경우.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스코픽 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덴스한 패턴이 엣지 레이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 주로 이제 고압 영역에서 확산이 잘 안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엣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라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압력이 높아지면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엣지 쪽은 밀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많은 경우, 그거랑 똑같이 패턴이 많은 경우, 자, 패턴은 적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매크로스코픽에서 마이크로스코픽으로 넘어온 건데, 필름, 하나만 애칭하면 돼요. 지금, 여기 이 위에는 균일한 애천트들이 있는데, 얘는 하나만 애칭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애칭을 해요. 근데 얘네는 여러 패턴이 조밀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덴스한 패턴에서 엣치가 늦어지는 현상, 마이크로스코픽 로딩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두 번째는 Aspect Ratio Dependent Etch Rate 혹은 ARDE, 이름이 기니까 이걸 그냥 RI 렉이라고 불러요. RI는 이제 RI는 아까 Reactive Ion Etcher죠. 원래 애칭에 대한 렉이 생겼다. 왜 생겼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큰 애들, 그러니까 어스펙트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어스펙트 레이쇼, 이 그 깊이분의 이 반경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스펙트 레이쇼를 보게 되면 얘는 어스펙트 레이쇼가 되게 커요. 그죠? B분의 A라고 하니까, 깊이분의 A로 하니까 어스펙트 레이 아니 A분의 B라 B 오버 A. 자, 이 깊이하고 A가 있을 때 깊이하고 A를 보면 어스펙트 레이쇼가 점점 커지는 경우, 이렇게 커지는 경우, 그러니까 폭이 좁아지는 거죠. 이 반경이 좁아지면은 아무래도 동일한 에천트들이 있을 때 여기는 쉽게 들어가니까 10개가 들어가는 반면에 얘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럼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입구가 좁은 경우,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쇼가 큰 경우죠. 엣지 레이시 떨어지더라. 이거를 RI 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그걸 인버스 RI렉이라고 해요. 인버스 RI렉. 뭐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입구가 넓은데 엣지가 더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 우리가 메커니즘 네 번째 거 아이온 애니스티 이니비터 케이스예요. 이니비터가 이제 증착이 되는데 아무래도 RI라고 똑같이 입구가 넓은 쪽에 증착이 더 잘 되겠죠. 입구가 좁은 아스펙트 레이쇼가 큰 데서는 증착이 잘 안 됐어요. 이니비터가. 이 상황에서 이제 아이온들이 때리죠. 때리고 그러기 전에 이제 엣치도 하고 근데 얘네들은 아이온이 때려서 깎아내기 전에 이미 뭐예요? 레디컬들하고 반응을 하니까 엣치가 훨씬 빠른 거죠. 이렇듯 거꾸로 어스펙트 레이쇼가 그죠? 큰 데에서 엣치가 늦게 되는 경우 이거를 인버스 RI렉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에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 컴포지션 이펙트를 한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는 뭐냐? 플라즈마 공정을 제어하는데 에딩 가스로 인해서 제어할 수 있다. 어디션. 추가적인 미량 추가해서 뭐냐? 옥사이드 에천트. 옥사이드 에천트라는 거는 우리가 머티리얼의 옥사이드를 없애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엣치를 방해하는 물질이니까 한 예로 우리가 그냥 웨이퍼 있으면 실리콘 엣치니까 불 쏘놔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얘네들은 얇게 산화가 잘 돼 있어요. 반응이. 실리콘 옥사이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그래서 얘를 없애주는 것들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없애주기 위해서 뭐 C2F2를 넣는다든지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넣어주기 위해서 BCl3를 넣는다든지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CCl4를 넣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옥시던트. 이번에는 거꾸로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산화를 옥시던트. 에천트 컨센트레이션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폴리머 양을 줄여두기 위해서 억지로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반응이 안 하도록. 예를 들어서 CF4 실리콘이 있으면 여기다 산소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CF4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안에서 얘가 CFX로 자꾸 폴리머라이즈 되려고 할 때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산소를 넣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C가 O랑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F가 살아남겠죠. 그래서 애칭이 더 잘 되고 그리고 폴리머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넛 가스들 이거는 뭐 스테빌라이저 시킨다든지 다일루션 시킨다든지 하면 히트 트랜스퍼를 잘 낸다든지 헬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멀 컨덕티비티가 좋기 때문에 공간상의 히트 트랜스퍼를 얘가 해주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니비터 포머 이건 앞에 나온 네 번째 기작하고 똑같은 건데 이니비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애나이스트로픽 버티컬 애칭을 강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리콘에 CL2를 할 때 CF6를 넣어서 폴리머를 만든다든지 CL2를 할 때 BCl3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디컬 스케빈저. 스케빈저는 없앤다는 얘기인데 필름 포머를 더 넣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똑같이 CF4를 갖고서 실리콘을 애칭할 때 빠졌는데 실리콘 애칭할 때 이번에는 여기서는 산소였는데 여기서는 이번엔 수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수소를 넣어주면 수소는 누구랑 결합할 것 같아요? HF를 만들겠죠. 그러면 CF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을 형성할 수 있겠죠. 에치레이스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터나 O2 스캐빈저. 물이나 O2를 없애주려고 우리가 이제 여기 뭐 H2를 넣어준다든지 BCS를 넣어준다든지 하는 것들. 볼레타이저 같은 경우는 얘가 만들어진 바이 프로덕트가 베이 프레셔가 높아서 볼레트 가스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볼레트 가스가 잘 되도록 산소를 넣어줘서 이런 효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추가적인 가스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플라즈마 애칭 공정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에 쭉 설명한 것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실리콘 애칭을 CXFY 가스로 애칭할 때 첫 번째 산소를 넣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CO2나 CO2를 형성하니까 F가 자유로워지겠죠? 자유로워진 F가 많겠죠? 그래서 F양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H렛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정의 결과만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정의 결과를 먼저 보시면 돼요. 얘가 H렛이 증가했네. 왜 증가했을까? 그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 레디컬의 양이 증가해야 할 텐데, 그럼 레디컬이 왜 증가했을까를 따져보는 거죠. 플라즈마 입장에서. 그 다음에 수소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소가 F랑 자꾸 결합해서 HF를 형성해요. 그러면 CXFY에서 F가 자유로운 F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H렛이 떨어지겠죠. H렛이 떨어지겠죠. 반면에 CFX 폴리머를 만들어서 버티컬한 애칭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산소나 수소 첨가가 실리콘 옥사이드 애칭에 영향이 없어요.
요런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이 CFX를 쓸 건데 레이쇼의 변화가 바이어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각 증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F 레이쇼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에칭으로 많이 갈 거고 F가 많아지니까 적으면 폴리머라이제이션으로 될 수 있는데 바이어스 볼티지가 또 높아지면 같은 영역에서도 에칭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어스 볼티지와 이 CF 레이쇼를 가지고서도 플라즈마 공정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플라즈마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뒤에 어떻게 플라즈마를 제어할 것인가 공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플라즈마의 에칭의 운전 변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플라즈마 에칭은 기본적으로는 화학적 에칭인데 플라즈마 표면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표면을 안에 투과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라즈마 서피스 인터랙션이에요. 그러다 보니 플라즈마 파라미터도 중요하지만 서피스 인터랙션을 위한 서피스 파라미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파라미터 제어 같은 경우는 소스 타입, 플로우, 뭐 컴포지션, 프레셔, 파워, 프리퀀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플라즈마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플라즈마를 제어한다는 건 뭐다? 결국엔 이런 변수제를 통해서 레디칼의 밀도와 아이온 에너지를 제어하는 거죠. 에칭 관련해서. 그리고 서피스 프로퍼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준다든지 서피스의 양을 변화시킨다든지 서피스 타입이나 서피스 프로퍼티를 바꾼다든지 결정성이나 이런 것들 포텐셜을 바꾼다는 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에치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플라즈마 에칭의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여러 가지 운전 변수들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에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플라즈마 여러 가지 플라즈마 에칭에서의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 이후에 이제 플라즈마 에칭에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뭐 데미지나 아니면은 아토믹 레이어 에치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라즈마 에칭 두 번째 시간 메커니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